이 사람들은 이 자꾸 세계가 아른거리는 거지. 이 머릿속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연예 기획사 1, 2위가 이 물의 기운에서 나온 거다. 물이 많은 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는 사주에 물이 많으니까 물가를 조심해야 돼. 아니면은 너는 물에서 수영선수나 물에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 한술 더 떠가지고 너는 물을 건너가서 해외에 나가야, 외국에 가야만 너는 성공을 하는 사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좀 자주 좀 마셔봐. 그것도 아니면 수영하면서 그 기운을 보충해봐. 아니면은 너는 강가나 바닷가 뭐 섬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너는 그 기운이 보충돼서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사주 몰랐을 때는 어디 사주 보러 갔더니 너는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물의 기운이 들어올 때 한약을 많이 판대요. 한약이 물로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물의 기운이 들어올 때 부자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데, 이 오행 중에서도 이 물에 관해서 이 숙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물이 가장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기운은 불이나 흙, 쇠보다 우리 물이 좀 친숙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거기도 하고 또 매일 씻어야 되기도 하니까. 여튼 이 물에 관해서 그만큼 친숙해서 오해도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물의 기운, 이 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 사주 속에서 얼마나 수기가 있고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줄 건데, 그 전에 내 사주 속에 수기가, 물의 기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하나 받아주세요. 쭉 어플들이 뜨는데 그중에 뭐 제가 만들고 있는 사주왕을 받아주셔도 좋고, 마음에 드는 어플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알면 입력하시고 모르면 패스하세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런 8글자가 뜰 거예요. 이런 8글자를 8글자라고 팔자라고 하는데, 이 팔자에서 검은색 글자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검은색 글자들. 위에 4칸에서 임계라고 적힌 글자들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아래 4칸에서 해자라고 표현된 글자들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일단 검은색 글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근데 이 글자들이 위치마다 조금 영향이 좀 달라요.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를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검은색 글자들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물의 속성이구나, 수기가 나를 대표하는 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4글자 중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글자를 월지라고 하는데, 월지는 8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월지에 검은색 글자가 있다? 다른 데 칸보다 곱하기 2~3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3칸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를 일지라고 하는데, 일지도 다른 데보다 영향력이 좀 큽니다. 50%에서 한 2배 정도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신 다음에 내 사주 속에 물의 기운이 없는지 있는지 아니면은 많은지를 보신 다음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물의 기운이 뭐냐? 여기서 항상 꼭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도대체 물의 기운을 검은색 글자로 표현을 한 건가요? 물은 파란색인데요? 아니면 물은 투명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물의 기운을 그대로 우리가 아는 워터, 물로 받아들이면 온갖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예전에 세상을 나눌 때 이 물을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은, 일단 가장 뜨거운 거를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거. 쉽게 생각하면 불이 떠오르지 않나요? 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이 가장 뜨겁구나. 근데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네. 막 대류현상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아,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이 불과 반대되는 성질의 물질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야.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근데 이 물은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죠. 물을 바닥에 흘리면 막 스며서 내려가잖아요. 저 끝까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게 물이다. 그래서 그 내려간 데에 있는 물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게 과연 파란색일까요? 투명할까요? 깜깜하겠죠. 이게 물은 사실은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반사하는 색을 우리 눈이 인식을 하는 건데, 여튼 어려우면은 저 바닥 밑에 있는 지하수 같은 걸 상상을 해보자. 과연 그 물이 파란색일까? 투명할까? 그래서 그 물은 검은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성질이냐? 세상에서 시간을 나눴을 때, 이 사주는 시간, 계절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가장 차가울 때를 의미합니다. 불과 반대되는, 불이 가장 뜨거울 때를 상징한다면 물은 가장 차가울 때를 상징을 하는데, 사주는 시간의 학문이니까 하루를 보자고요. 하루에서 가장 차가울 때는 언제일까요? 밤이죠.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차가울 때는 언제죠? 겨울이에요. 인생에서는 어떨까요? 하루를 끝내는 때가 밤이고요. 1년을 끝낼 때가 겨울이죠. 그렇다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언제예요?
만연기예요. 그래서 물이 상징하는 거는 워터가 아니고요. 하루 중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밤의 시간대, 1년 중에서는 1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의 시간대, 그리고 인생에서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특성을 좀 더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 하루 중에서 밤이라 그랬잖아요. 이 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줄 건데 스토리텔링을 쉽게 짜줄게요. 바로 외워질 수 있도록. 이 밤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밤 12시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시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12시에는 우리가 집에 가야지. 이제 놀다가 집에 가야지.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돼요. 뭘 하냐면 12시에는 마무리를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요. 이제 끝내고 내일을 위해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센 사람들은 갑자기 마무리를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일단 뭘 하다가도 나 이제 집에 갈래. 나 이제 버스 마지막 시간이야. 통근 시간이야. 그리고 딱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무리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리고 12시가 조금 지났어. 새벽 2시쯤 됐어요. 새벽 2시쯤에는 우리가 어때요? 물론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깨어있으면 새벽 2시에는 어때? 굉장히 감성적이죠. 새벽 2시에. 노래 중에서도 뭐 새벽 2시에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2시에 보통 전 남친 전 여친들한테 그 문자를 보내죠. 자니? 이러고 우리가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니? 라고 문자를 보내진 않잖아요. 전 여친 전 남친들한테. 새벽 2시에는 사람이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 새벽에 감성 양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벽 2시가 지났어. 그럼 뭐 해요? 자야지. 우리가 잠잘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잠잘 때는 꿈을 꾸죠.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꿈속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냐면은 굉장히 상상력, 창조력이 풍부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자꾸 생각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보지 않는 것을 자꾸 보고 남들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된다고 믿고 그리고 남들은 그걸 왜 믿어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지금 오행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이 댓글들을 보면은 물 해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물은 안 해주시나요? 물 좀 해주세요. 물 이러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물의 특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 철학, 내 후세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세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사주 같은 데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감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 뭐 철학 이런 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밤의 특성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12시 갑자기 마무리하는 성질이 있다. 두 번째 2시 감성적이다. 그리고 잠을 잘 때 굉장히 창조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의 특성을 볼 건데 두 번째로 이 겨울은 어때요? 일단 해가 줄어들어요. 일조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좀 약간 우울해져요. 그래서 겨울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이 물의 특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약간 외로움, 고독함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아버리면 좀 심해지면은 우울감까지도 잘 가요. 그래서 이 겨울의 첫 번째 특성은 이 우울함을 좀 느끼는 성향이 좀 있다. 그리고 겨울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겨울 되면은 또 뭘 하죠? 겨울 되면은 갑자기 그 연말 모임이 많아지지 않나요? 보지도 않았던 동창들 갑자기 봐야 되고 뭐 무슨 친구들 만나야 되고 갑자기 막 내 사람들을 찾아다녀. 그리고 연말 되면은 괜히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옆구리 시리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겨울의 특성이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약간 그런 걸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람들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 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내 무리. 그래서 무리 짓는 걸 좋아한다. 내 사람, 내 가족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의 세 번째 특성은 이 무리 중에서도 내 사람,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연인이죠.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적인 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밤이잖아요. 밤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겨울은 또 밤이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통 이 8, 9월, 10월에 가장 많이 나온다면서요. 겨울에 아무래도 밤도 길고 이렇게 연인들끼리 붙어있을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한다. 그래서 겨울의 세 가지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외롭고 쓸쓸해한다. 심하면 우울해하기도 한다.
갑자기 막 굴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사람, 내 가족, 내 그룹을 만드는 걸 선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적인 에너지가 강하다. 약간 섹슈얼한 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노인 같은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인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이 노인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거는 경험이 많죠. 그래서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떻냐면은 잘 티가 안 납니다. 이 물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갑자기 시켜도 티가 안 나요. 그냥 막 갑자기 당황하지도 않고 화나도 겉으로 화를 막 드러내지도 않아. 이 물이 센 사람들은 일단은 화나도요. 이렇게 웃어요, 물은. 그리고 집에 가서 조용히 차단한다니까요. 물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화가 나도 바락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은 이러고 혼자서 얘 차단, 얘 끊어 하고 갑자기 혼자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은 신나도 막 엄청 막 들떠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분노해도 갑자기 먼저 막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은 이렇게 혼자서 애늙은이 마냥 뒤에서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이게 안으로 삭히는 거를 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노인의 두 번째 특성은 말을 좀 유려하게 잘해요. 말을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말도 배우는 시기잖아요. 아기 때를 상상해보자. 그때는 언어가 이 막 처음에 배우는 시기여가지고 어릴 때는 말을 잘하기가 어렵지. 왜냐면 말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말은 익히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근데 나중에 노인분들 가봐요. 저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병원에서 일할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봤고 지금은 농촌에서 일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스몰 토크를 잘하죠. 이 물이 잘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유려해요. 이 유려가 약간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막 엄청난 빅 토크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흐르듯이 말을 잘해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고 스몰 토크하고 재치 있는 말 갑자기 툭툭툭툭 던지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약간 물의 특성이다. 그리고 노인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앞세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뭔 더 욕심을 부려 약간 이런 기운이거든요. 너네가 좀 해봐 하고 자꾸 내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누구 물려줘야 되는데 자꾸 다음을 걱정해요. 그래서 이게 밤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하고 노인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음을 걱정하는 시간이에요. 다음을.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 후세는 어떻게 될까? 내 세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을 걱정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물의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뭘 물려주려고 한다. 물려주려고. 그래서 이 노인의 세 가지 특성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티를 잘 안 낸다. 두 번째, 말을 유려하게 잘한다. 세 번째, 자꾸 키우고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업적으로 잘 살리면 뭐겠어요? 감독 같은 거 하면 잘하겠죠. 너 어디 가서 싸워. 나는 뒤에서 사람들을 막 지시하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지휘하고 나는 뒤에 물러나서 약간 이 노인처럼 물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MC 같은 것도 하면 잘하겠죠. 내가 남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또 뭐야? 편집자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겠죠. 뒤에서 남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는 뭐예요? 이거를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이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편집자는 내가 이 완성본을 들고 와가지고 완성본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게 물의 특성이거든요. 이 겨울의 특성. 올해 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건데 받아서 넘긴다. 그래서 이걸 엮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내 그룹을 만들어야 되잖아. 내 팬들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 팬들을 내 그룹, 내 가족, 내 친구, 내 팬들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예술가도 잘해요. 연예인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물의 특성이 또 이 창조적이고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예술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잘해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걸 잘한다. 연예인이나 예술가, 작가 이런 것도 어울리고요. 아니면 종교인 이런 것도 잘 어울리죠. 자꾸 다음을 걱정하고 내세를 걱정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를 자꾸 보고 이래서 종교인도 잘 어울린다. 근데 이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내가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은 너무 많아버리면은 한번 내가 우울해져 버리면은 자꾸 그 내세가 걱정이 되는 거야. 다음 세상은 어떨까? 이거 다 부질없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아유 더 여기서 아둥바둥해서 뭐하나 그냥 대충 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자꾸 갇혀가지고 갑자기 은퇴를 할 때도 있고 갑자기 그만둬 버릴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람 내 가족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좁은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물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꾸 이 다음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다음.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계속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쌓고 계속 일이 병렬적으로 진행이 된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새로 막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는 성질이 있다. 물은 굉장히 멀티플레이를 하려는 성질도 있고, 그리고 물은 자꾸 남을 앞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남들 좋은 일을 많이 해줘요. 자꾸 남들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막 뒤에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단점들이나 장점들을 굉장히 잘 쓴 사주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이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물의 기운이 세죠. 적지 않죠. 근데 물의 기운이랑 또 뭐가 있어요? 이 흰색 기운을 금의 기운이라 그러는데, 이 금의 기운은 현실성을 뜻해요.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겠다. 창조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남을 서포트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현실성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누구의 사주냐면은 JYP 박진영의 사주인데, 이 박진영님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 아까 얘기했던 성적 에너지 이런 게 막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저게 물인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진영님이 그 자기가 아티스트로서도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냈죠. 히트곡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가수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물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음을 생각해요. 그 다음, 내 다음을 누구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박진영님이 키워낸 게 누구예요? 지금까지 그 JYP를 만들어내가지고 B, G.O.D, 원더걸스, 트와이스, 엠믹스 지금 계속 키워내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그 연예 기획사 중에 시가총액 2위인 그룹이 JYP죠.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감성적이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남들을 키워내고 내 가족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물의 특성이다. 근데 그 JYP가 시가총액 2위라 그랬잖아요. 1위인 기업이 어디죠? 1위인 기업? 바로 그 BTS가 있는 방시혁이 만든 하이브죠. 이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님이 또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이 방시혁님의 사주가 박진영님의 사주와 일견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대충 색깔만 보면은 이 물과 금의 기운이 굉장히 이 적절히 어울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시혁님도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이고 창조적이죠. 천재 작곡가잖아요. 천재 음악가잖아.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후대를 자꾸 키워. 그래서 지금 하이브 그룹에 있는 가수들이 어때요? BTS, 뉴진스, 르세라핌 지금 굉장히 내노라 하는 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바로 남들을 앞세워서 그거를 자신의 무한한 이 창의력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바로 물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는 가수 싸인님의 사주거든요. 근데 싸인님 같은 경우도 물의 기운이 적지 않죠. 싸인님도 어때요?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리고 에너지, 사실은 그 성적인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성적인 에너지라는 거는 사랑을 하는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그 노래 들어보면은 다 이별 노래 아니면 사랑 노래잖아. 이게 다 성적인 에너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싸이님도 천재죠. 노래 엄청 잘 만들잖아요. 퍼포먼스 엄청나잖아. 저는 그래서 싸이님 공연을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싸이님 공연 가면은 그런 엄청난 그 감성과 에너지, 창조적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물의 특성이다. 그리고 싸이님도 어때요? 물의 기운 때문인지 자꾸 후대를 키우려고 그러지.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소속사 피네이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를 만들어서 자꾸 후배들을 키우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주는 윤종신님의 사주인데, 윤종신님 같은 경우도 일간과 일지가 물로 되어 있죠. 약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종신님 같은 경우는 감성, 창조, 말하면 뭐해. 그리고 말 되게 잘하죠. MC 되게 잘 보잖아요. 티가 잘 안 나. 김구라님 옆에서 라디오스타를 오랫동안 하면서 다 받아주잖아요. 말 톡톡톡 던지면서 다 받아내고. 근데 그러다가 뭐 해요 갑자기? 라디오스타 그만두고 이방인 프로젝트라는 거 했던 거 알아요, 윤종신님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려고 한다. 그리고 윤종신님도 마찬가지로 뭐 해요? 미스틱 89라는 소속사를 만들어서 자꾸 후세 가수들을 만들려고 하죠. 이게 바로 다 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만두는 거를 좀 설명하려고 이 사주를 또 하나 들고 와봤는데, 오늘 좀 사주 설명이 많죠. 이 서태진님의 사주예요. 이 서태진님 같은 경우도 이 창조, 감성적인 거 엄청나잖아요. 예술가로서 우리나라에서 탑을 찍었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이 컸던 가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우리 한국 음악사에서. 근데 이분이 진짜 탑일 때 뭐해요? 갑자기 그만둬버렸죠. 갑자기 그만둔 다음에 어디 갔어요? 외국 가가지고 조그만 바운더리 안에서 조그만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가족들이랑 살았잖아요. 이게 물이 좀 태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또 이 사주는 이찬영님의 사주인데, 이찬영님도 딱 봐도 이 검은색 글자 물의 기운이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찬영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재 아티스트죠. 감수성 굉장하죠. 창조 굉장하죠. 그래서 저는 왠지 이찬영님 보면 나중에 꼭 그 연예 기획사를 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찬영님이 또 역시나 그 가족을 만드는 그런 성격답게 가족이랑 또 같이 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찬영님보다 이수연님이 더 주목을 받았죠. 같이 노래를 하시는. 또 워낙 노래를 또 잘하시니까 이수연님이. 근데 지금은 뭐 이찬영님도 엄청난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찬영님 같은 경우는 남들을 자꾸 막 스타로 만들어주는, 자기 여동생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성격이 있어서 나중에 꼭 기획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자꾸 그 이수연님이 힘들다고 막 이찬영님이 자꾸 보살펴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찬영님이 먼저 갑자기 또 어디 잠적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 물의 특성 때문에. 약간 그냥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그만두는 성질이 좀 있는데, 물은 갑자기 잘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앞에서도 봤다시피 자꾸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남들이 안 보이는 거. 걱정이 많은 거야. 이 다음에 대한 걱정이.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JYP나 뭐 하이브나 이런 기획사들을 보면은 해외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JYP가 예전에 미국 갔던 거 기억나요? 원더걸스가 한참 잘 나고 있을 때 갑자기 미국을 가겠다고, 미국에서 도전을 선언하겠다고. 물론 그거는 약간 나중에 봐서는 실패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 JYP의 수익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기사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하이브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냐고요. 근데 박진영님과 방시영님은 그거를 상상을 한 거예요. 남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내 이 바운더리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자꾸 세계가 아른거리는 거지, 이 머릿속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죠. 그 상상의 나라를 잘 펼친 게 JYP고 방시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연예 기획사 1, 2위가 이 물의 기운에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상상이 조금 잘못 가버리면은 자꾸 그만두고 멈춰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일 놔두고 자꾸 병렬적으로 일을 쌓기만 하고 끝내지를 않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버 중에 침착맨님이라고, 저도 굉장히 팬인데, 그분이 갑자기 그만뒀다길래 저는 또 그런 분들의 사주를 다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주가 또 물의 기운이 약하지는 않아요. 일간이 뭐 물의 기운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병건님도 결국 이렇게 갑자기 그만뒀구나. 물론 이게 뭐 관성의 다관의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침착맨님도 평소에 보면은 말 되게 잘하고 티 잘 안 내고,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시청자들이랑 게스트들 띄워주고 자기는 얌전히 뒤에서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물의 특성이 아닌가, 뭐 혼자서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물이 그 워터로 보이면 안 돼. 물의 기운이라는 게, 이 숙이라는 게 워터가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수영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그 물의 특성을 좀 잘 살려봐야 돼요. 상상력을 발휘를 좀 잘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바운더리,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연습을 해봐야 돼. 집에 가서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의 기운 없는 사람들은 일기를 많이 써보라 그러는 게, 자꾸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로 넘어가는, 이게 물의 기운.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로 넘어가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번 생애를 정리하고 다음 생애로 넘어가는 게 물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집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명상을 하라 그러고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물의 기운이 없으면은 또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끝장을 봅니다. 다음을 기약하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성질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근데 물론 다른 기운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금기가 세다든가 화기가 세다든가 뭐 그러면은 약간 그런 성향들이, 물론 조합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이 많다고 막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물이 없다고 막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 장단점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물이라는 게 하나의 페이지를 끝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5행 시리즈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 사주 유튜브가 시간이랑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저는 본업이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나 고민이 들지만, 여러분이 진짜 구독해주신 덕분에 되게 신나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상 뭐 10 몇 개밖에 안 올렸는데도 지금 구독자가 지금 5만 명, 지금 5만, 제가 확인했을 때가 5만 6천 명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10만 명 구독자 찍으면 그때부터 약간
무료 사주 상담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좀 더 좀 신나게 영상도 찍어보고 또 다음 이벤트들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진짜로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들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공개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셀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